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점심 먹고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 뉴스,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잘 외우시네요. 참, 저는 보고 읽는 겁니다. 저는 그게 아직도 잘 안 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하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한국 정상으로서는 12년 만에 국빈 방문을 하게 되는 거고요. 미국으로 오늘 출발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나온 보도들 보면 성남 서울공항 통해서 공군 1호기 탑승하는 모습까지 지금 사진으로 찍혀 있는 걸 보면 이제 공군 1호기에 올라탔구나 이런 것까지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정말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잖아요. 단연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 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예정으로 보이고요.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시행에 따른 우리 한국 기업의 불이익 완화하는 방안도 의제로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로는 지난해 12월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국빈 방문한 데 이어서 미국을 찾는 두 번째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이제 한미 양국 모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움직이는 동선의 시간, 장소 이건 보안이니까요. 그건 지켜줘야 하겠죠. 자, 일정은 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네, 5박 7일 동안 20가지가 넘는 많은 일정을 이제 숨가쁘게 소화할 예정인데요. 굵직굵직한 것들 하나씩 좀 짚어드릴게요. 도착 이튿날인 현지 시각 25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하는데 경제 관련 일정 하고요. 또 윤 대통령 부부와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한국전쟁 기념비 함께 찾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또 친교의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날인 26일에 이제 일정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한미 정상회담 예정돼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이루어지고요.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는 국빈 만찬까지도 준비가 돼 있고요. 그 다음 날인 27일에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 예정돼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영어 연설을 하게 됩니다. 또 28일에도 경제 일정 소화하고 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방문해서 석학들과 대화를 갖고 하버드대에 방문해서 연설까지 합니다. 그래서 5박 7일간의 이 모든 일정 저희 YTN 라디오에서도 발빠르게 전해드린다는 점 강조해드립니다. 그러니까 25일 날 그 대통령 부부끼리 저녁 같이 먹고 그러니까 26일 날 정상회담을 하는 게 아마 이번 일정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그렇게 봐지네요. 자,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정상회담에서 어떤 것들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까요? 네, 너무 많은 것들이 테이블에 오르겠지만 아무래도 핵에 대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핵에 대한 이야기 중에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나온 이야기가 오늘 많은 관심을 끌고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전해주시죠. 한국과 미국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영토가 북한 등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 대응한다라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공동 문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안은 한국이 요청한 사안이고 이 문안이 확정이 될 경우에는 미국의 핵보복 약속이 한미 간의 공식 문서에 처음으로 명시된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한미가 장관급 상설협의체 별도로 마련해서 이 핵 확장 억제 관련 한미의 공동기획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핵보복 이런 말까지도 회담 테이블에 오른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군요. 자, 다음 얘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조금 뒤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제 도착을 할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22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죠. 송 전 대표는 즉시 탈당하고 귀국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3시쯤에 인천국제공항 통해서 귀국할 예정이고요. 파리의 샤를드골 공항에서 기자들과 이제 만났습니다. 심경을 밝혔는데 가서 잘 보겠다. 다시 차분하게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송 전 대표는 지금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어서 귀국해서 어떤 식으로 이 사태를 해결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 송 전 대표가 이런 말 했잖아요. 검찰은 즉시 나를 소환해라 이런 말 했다고 하는데
뭐 검찰을 통해서 많이 밝혀지겠죠. 검찰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네, 일단 송 전 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면 예.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검찰은 일단 송 전 대표를 소환하는 것보다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관련 인물들 조사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검찰 관계자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정치인이 사법 절차 밖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회견한 것뿐이고 수사기관이 이를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이고 계획한 일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일축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검찰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의혹의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강래구 씨. 한국감사협회장이죠. 네. 이분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금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검찰이 이제 재영장 청구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재판부가 이 구속영장 기각의 이제 배경을 또 밝혔는데 그걸 그래요? 소개를 해드리면 압수수색 이후에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과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 예. 검찰이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금품 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 보였고요. 영장 재청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검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번 의혹과 관련한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 또 강래구 협회장 등 9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출국 금지했군요.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뭐 소식 전해 주셨던 분입니다. 학교 폭력 피의자이면서도 자기 스스로 나는 이런 폭력을 당했다. 이걸 드러내셨던 분이시죠. 표예림 씨. 그런데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현재는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22일에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데요. 예. 소셜미디어에 글을 본 한 팔로워의 신고로 119 구급대 그리고 경찰에 의해서 구조가 됐고요. 예. 부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현재는 퇴원한 상태입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었을까요? 네, 일단 피해자 측이 아니라 가해자 측의 입장을 대변한 유튜브 채널이 생겼는데요. 여기에서 표예림 씨의 부모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했고 또 이 영상의 조회수가 올라가는 걸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고 판단을 해서 표 씨가 충동적으로 자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1일에 SBS 보도에 따르면 이 가해자로 지목된 4명 중에 2명이 다음 주 목요일까지 자신들의 실명과 관련 영상 삭제하고 사과의 글을 게재하고 사과문을 우편으로 통지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법규가 정한 모든 절차를 행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파장이 표 씨가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법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가해자 중에 한 명으로 지목된 사람이 군무원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군에서는 뭐 여기와 이거와 관련해서 무슨 반응이 있습니까? 일단 이 군에서는 안타깝다는 입장인데 이 군무원 당사자가 입장을 냈거든요. 그래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가해 당사자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학창 시절 소위 노는 무리가 맞았다. 쉽게 남에게 피해를 끼쳐왔을 수 있다고 인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다만 큰 거짓에 약간의 진실을 섞으면 그 거짓이 진실이 된다. 없던 일을 사실처럼 주장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사람들에게 협박과 모욕, 장난 전화 그리고 갖가지 문자들을 받고 있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도 함께 보였습니다. 이 얘기는 좀 파장이 좀 계속 나오겠는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다음 소식 알아보겠는데요. 이번에는 뭐 고등학생이 60대 남성을 폭행한 걸 두고 참 말이 많아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YTN 단독 보도입니다. 예. 내용 살펴드리면 지난달 31일에 한 고등학생이 길 가던 60대 남성을 마구 폭행한 사건인데요. 10분가량 무차별 폭행이 이어졌고 피해 남성이 의식이 혼미해진 상태로 길에 널브러지고 나서야 폭행이 끝났습니다. 피해자인 60대 남성 치아 8개, 갈비뼈 3개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그냥 진짜 마구 폭행이네요. 이 학생 그렇습니다. 왜 그랬답니까?
일단 이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로 밝혀졌어요. 예. 고등학생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는데 남성이 자신을 쳐다보자 기분이 나빠서 때렸다. 이렇게 진술을 고등학생이 했고요. 술을 한 상태였던 거죠? 네네. 예. 그래서 고등학생이 이미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보호관찰 대상이었던 걸로 알려지고요. 경찰이 곧 소년 재판에 이 고등학생을 넘길 예정입니다. 예.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JMS 정명석 씨 얘기 말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를 도왔다고 지목이 됐었던 그 KBS의 전 통역사. 네. 이분이 정명석 씨의 성추행을 직접 봤다.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지난달 9일에 그 반 JMS 단체 엑소더스의 회장인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KBS 생방송 예, 이 자리에도 나오셨던 분이에요. 네, 예, 예. KBS 생방송 도중에 이 얘기를 했었죠. 예, 예. KBS 자주 나오는 통역사도 이 정명석의 비호 세력이다 이렇게 폭로한 바가 있는데 예. 그 당사자인 전 KBS 통역사가 자신이 직접 목격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예. 지난 주말 22일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고요. 이 통역사가 외국인 여신도들과 정명석의 소통을 도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제 의도와 심경이 어떠했든지 간에 제가 그 역할을 했다. 결과적으로 저는 조력자였던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폭로를 통해서 이름이 또 널리 알려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 이제 그 정조은 씨라는 분 말이죠. 이분에 대해서도 또 뭐 얘기가 많다고요? 네, 이날 방송에서 정조은 씨에 대한 제보들도 이어졌는데 예. JMS 내에서 뭐 거의 뭐 아이돌급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한 전 신도가 밝히기로 여성신의 상징체 아이돌급이다. JMS의 황금기는 정조은이 이끌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또 다른 전 신도는 정조은을 여신처럼 모셨다. 배경화면도 정조은으로 했고 정조은에 대한 애정 때문에 정명석을 절대적으로 믿게 됐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JMS 내에서 정조은의 입지가 얼마나 막강했는지 파악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뭐 전해주신 내용 다 보니까 오늘로 끝나는 얘기들이 아니라 계속 얘기가 나올 그럴 주제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